예, 반갑습니다. 호응재단 박성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은상과 주대 문헌에 보이는 오방의 확대 형태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오행, 이 통상적으로 이 수와 목금 토라는 다섯 요소를 가리키죠. 이들이 서로 체계적으로 맞물려서 순환 반복하면서 고대 동아시아 문화 형성의 원리를 풀이한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오제라는 다섯 요소가 갖는 이 물질적 속성을 이용해서 동아시아 사회 문화의 구조관계를 풀이했죠. 그리고 만사 만물을 범주화하고 체계화하여 정리하는 역할로 발전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 동아시아 전통과 사상을 이해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오행의 시원과 발전 형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토문을 통해 본 오행의 형성과 전개, 갑골문과 금문의 용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은상식이 갑골문 자료에서 이미 오행의 기초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오제를 바탕으로 구성한 오행은 살펴볼 수 없지만 중앙을 나타내는 상, 은상식이 상이죠. 상과 동방, 서방, 남방, 북방이라는 이 방위를 중시하는 영토적 중점의 오방이 기록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공간을, 이 영토적 공간의 모든 공간을 오방의 틀 안에 국한하여 어떠한 수학 여부를 확인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었고요. 오방을 관장하는 오신, 그러니까 다섯 신하가 조직된 형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동주시기에 이르러서 오방이라는 방위와 이 사시, 계절이 연계되면서 만사 만물을 다섯 형태로 나누어 배속하였고요. 현재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수와 목금 토, 오제에 기반한 오행 발생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상생, 상극의 관계로까지 발전하면서 이 원리로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범위까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오행은 본래 지리적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도입된 오방에서 의미가 추가되었거나 점자, 그러니까 여러 계통과 확대 혹은 변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한 차례 논문 쓰면서 이 오방으로부터 확대된 의미에 대해서 보다 다각적인 검토와 정리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갑골문에 나타나는 영토적, 공간적 중점의 오방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생된 의미를 표제자로 해서 제시를 한 다음에 이 파생된 의미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되는 양상을 집중적으로 검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파생된 의미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골관으로 볼 수 있는 오행의 본원적 의미를 정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상식이 오방의 확대 형태인데요. 먼저 오방에 대한 자료를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점으로 해서 확장되고 변천된 의미를 분류 제시한 다음에 확대 형태되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은상식이 갑골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와 목금 토라는 오제에 의한 오행은 살펴볼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동서남북 중이라는 지리적 구역을 구분한 오방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죠. 밑에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동토 수년, 남토 수년 길 나옵니다. 그리고 서토 수년 길, 북토 수년 길 해서 맨 밑에는 기사일에 왕이 균열을 내어 점치기를 올해 상은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동토는 좋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은상식의 상이라는 점유 공간하고 동서남북이라는 방해를 사용해서 모든 공간에 풍작을 기원하는 형태로 서술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 농업이 주 생산 분야로 구성된 이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색에 의한 표현 행위로 강조가 되는데요. 영토 개념의 모든 공간을 이제 동서남북 중이라는 오방의 틀 안에 국한해서 서술을 했죠. 이처럼 은상식이 갑골문에는 기본적으로 오방이라는 영토적 관점이 바탕되었고요. 차츰 그 의미로 확장된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사 형태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북방 왈 나옵니다. 원으로 일컫는 북방과 여우로 일컫는 풍에게 체제사의 풍년을 기원한다. 남방 뭐라고 이 글자인데 위에 매산자 밑에 원자인데요. 이것으로 일컫는 남방과 이로 일컫는 풍에게 체제사한다. 서구로 일컫는 동방과 협으로 일컫는 풍에게 그 서방과 이것을 일컫는 풍에게 체제사하여 진행한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모든 공간을 동서남북의 네 방의 틀 안에 넣어서 풍년을 기원하는 형태로 서술되었죠. 특이한 점은 제사를 거행하는 공간을 기축으로 동방은 석, 서방을 이, 남방은 이 글자, 북방은 원으로 일컬었고요. 각 방위에 해당하는 바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협, 이 글자 이 역으로 명칭되었다는 부분입니다. 호우선 선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서남북에 적혀 있는 이 글자들은 내 방위를 담당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견해를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복사에 주로 등장하는 제사 대상 토가 중앙상에 사실이냐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유 공간에서 사방을 인격화한 거죠. 바람 마찬가지로 인격화해서 제사라는 중대 행위가 이루어지고요. 영토적 관점 오방으로부터 점차 확대된 형태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을 중시한 은상식이 사시사철의 기후 변화라는 자연적 전제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바람에 명명된 자연 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서방의 바람에 명명된 이 글자인데요. 이건 오성호 선생님이 고속하신 내용인데 이 글자를 개로 읽었습니다. 개로 읽어서 대로 풀이했는데 서쪽에서 신강 고원에서 이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북방의 바람에 대신 이 글자, 요거를 거셀레자로 또 오성호 선생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셀레는 북방의 한풍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 오방을 바탕으로 확대 구성된 형태는 이 자연적 특색하고 이 은상 시기에 만물 유생론을 믿는 당시 시대관념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적 현상하고 내 방위가 어우러져서 점유 공간에서 제사라는 행위가 이뤄진 형태는 오방이라는 영토적 관점이 더욱 중시되는 정착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형태입니다. 제5신의 형태인데요. 일단 제는 뭐 다 알다시피 전지전능한 존엄한 대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제가 오신, 그러니까 다섯 신화로 저는 봤습니다. 제 다섯 신화로 봐서 오방과 연관이 되었을 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걸 개로 푸는 게 지금 현재 공으로 푸냐 개로 푸냐 뭐 의견이 분분하곤 하지만 저는 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로 읽겠습니다. 제5계신, 오신, 제5신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가 나오는데 뭐 다 제례랑 관련이 있죠. 제5신에게 제례를 지내면 비가 없을 것이다. 제5신에게 오신정에게 제례를 지내면은 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오방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지위와 역할이 있었기에 제와 함께 쓰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진문과 같은 경우에는 진조정의 관료를 나타낸다고 했고요. 호우 선생은 이 지금 제5신에 대해서 오방을 담당한 신이다. 그래서 지역 인간사의 운명을 주관한다 했고요. 연소명은 제5신은 오행의 신, 오관으로도 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제5신을 보면은 이 전래문헌, 후대 전래문을 통해서 의미를 추적해 볼 수 있는데요. 좌전에 보시면은 오행을 맡아 다스리는 관원이 있으니 이를 오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관은 생전에는 자기를 받아 상공이 되었고 사후에는 제사를 받는 귀신이 되었다. 목정은 구망, 화정은 추경, 금융 욕수 익숙하실 겁니다. 수정은 현명, 토정 후토라고 한다라고 했고 얘기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위에 이제 전래문헌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제신은 이제 대신이죠. 제 대신으로 보여지고요. 제5신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망, 추경, 욕수, 현명, 후토를 말하고 이 목정, 화정, 금정, 수정, 토정 나오는데 이 목화, 금수, 토 그러니까 다섯 이 요소를 이용해서 방위를 상징적으로 대체해서 나타낸 전국 시대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후대 전래문헌 기록을 통해서 각골문에 나타난 제5신의 의미를 동서남북 중이라는 각 방위를 담당해 다스리는 제의 대신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5신 정도 과연 제5신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냐? 국어에 보시면은 모든 관사의 장관이 접대하는 일을 맡아 하며라고 해서 주례에서는 정은 장이다라고 해서 궁정은 국내 관리를 주관하는 장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은 고급 관리 혹은 책임자를 의미하는데요. 의례에 보시면은 많은 용례가 있는데 제가 이 두 개만 갖고 왔습니다. 같은 거죠. 공강이 1등, 소신정사 이렇게 해서 소신정은 빈격을 그만두게 하고 소신은 빈격을 그만두게 하고라고 해서 동일한 문장에 단지 소신정, 소신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동일 대상을 나타내고 있는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학자들의 연구자들의 연구를 보면은 이 관료 직책에 고위 관료 직책에 명칭을 정을 넣었다 하는 기록의 분석에 근거한다면은 제5신은 제5신 정과 동일한 의미고요. 모두 동서남북 중이라는 다섯 방향의 구역을 관리하는 제 다섯 책임자를 지칭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재밌는 거는 이 전래문헌 자료에서 인간계의 실존 대상한테 제신화 즉 제신과 오신을 사용한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신에 대한 용례를 보면은 재신을 은폐할 수 없으니라고 해서 하한의 집회에서 재신의 지위는 거래 죄를 은폐하지 않았으니라고 해서 재신은 즉 걸왕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신 같은 경우에도 오가는 사도, 사마, 사공, 사사, 사구, 전사, 오중. 오가는 동방의 전, 남방은 사마, 서방은 리, 북방은 사공, 중앙은 도라고 해서 오신이 고대 왕실에 속한 관련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고요. 심지어 동서남북중이라는 각 방에 소속돼서 담당 역할을 수행한 관리 의미로 서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총괄적으로 말해보면은 이 각골문에 나타나는 제5시는 제5신화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후대 전래문헌의 내용을 보충 근거해 보면 오방이라는 방에 각각 배속되어서 자연 현상을 주관하는 인격화된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 전래문헌의 내용하고 이 주석서의 내용을 풀이를 통해서 점차 고대 왕조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실제 관리를 오신의 형태로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동서남북중이라는 5방에 배속돼서 주요 업무를 담당한 형태로 발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서주시기 5방의 형태, 확대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출토 자료랑 전래문헌 자료 중심으로 연구된 기존 선행 자료를 보면은 이 예상외로 이 서주 군문을 토대로 5방의 발전 형태나 오행의 원형 또는 변천 체계를 탐구한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무왕이 상을 멸망시켰죠. 주를 건국해서 두 정치 집단의 문화적 배경과 정치 제도에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논어에서 보듯이 준나라가 은나라 예를 연습하니 손이 간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은대 5방 개념이 서주 시기로 계승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차례 검토된 자료인데 이 부분은 참 여러 다 의견이 달라서 일단 제가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대우정에서 보면은 사방을 소유하고 그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했고요. 사경계도 사방의 백성까지 안락하고 인정되지 않음이 없었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사방을 소유하고 사방의 백성까지 사방에 미치게라는 구조는 여기 사방은 중원이라는 지배청이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간을 단지 네 방향으로 북한에 표현한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중으로 구분을 은상식이 했다면 이 지리적 인식이 전해지면서 온 표현법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배층이 있는 중심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간을 사방으로 함축해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발견한 건데 더 재밌는 거는 이 각걸 복사에서 보면은 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상은 또 중상으로도 나옵니다. 동토, 남토, 서토, 북토, 중상이라고 해서 5방의 체제로 나타납니다. 근데 서주 청동기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우정에서 보면은 남역, 동역이라고 나오고요. 동역의 우호를 잡으라고 해서 명문에 나타나는 동역, 남역, 역은 이 자영 고석을 보면은 일정 수준의 정치 체제와 방어 시설을 갖춘 취락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근문에서 보면은 방위사랑 역이 나오고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수량사랑 역이 같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상 각걸문에 보시게 되면은 중상에서 적방을 방하라라고 해서 중상, 동남, 서북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서주 군문에서는 중력을 건설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상은 적방을 방하라. 중상은 상의 중심 지역이죠. 그리고 중력은 서주 시기의 중심 지역이죠. 각 두 시대 각 중심 지역을 의미하는 대응 관계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은상 시기에는 영토적 구분을 동토, 남토, 서토, 북토, 중상으로 얘기를 했고요. 서주 시기에는 동력, 남역, 중력으로 표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두 그룹은 동일하게 오방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무공정에 보시면은 사역을 안락하고 화목하게 하며 사역 만방을 평정하였다라고 해서 네 개의 방이, 그러니까 동서남북 네 개의 방이 연상시키는 사역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은상시기와 서주시기의 오방의 계승 관계를 뚜렷하게 해준다, 입증한 증거 자료로 판단이 됩니다. 정리해 보면은 서주 청동기 근문에는 지배층의 공간을 중앙, 그리고 그 이외의 공간을 사방으로 표현해서 오방의 범위의 모든 공간을 대입하려는 형태로 서술되었을 뿐만 아니고요. 각걸문에서 확인되는 동토, 남토, 서토, 북토, 중상이라는 은상시기 방위 구분 형태가 서주시기로 답습해 내려와서 동력, 남역, 중력으로 영토 구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상시기 오방 관념이 서주시기로 계승 보존되었고요. 인사활동에 스며들어서 영토 구분에 사용되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예. 자, 동주시기로 넘어왔습니다. 예, 저도 오늘 이 관자를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동주시기에 오면 이제 오방 체제가 엄청 사회 여러분으로 빠르게 확대되죠. 춘추시대 사회문화와 관중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관자의 내용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관하고 유관도 편에서 이 사실을 인사활동과 짝지어서 군주와 법과 역할, 도의 구도와 역할, 군사무기와 형벌 등 5형태로 구분해 배속한 기록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화 시절에는 군주는 황색 옷을 입고 단맛을 보고 궁성을 든다. 도의 방중, 팔거 시절에는 군주는 청색 옷을 입고 신맛을 맛보고 도의 동방, 칠거 시절 붉은색 쓴맛 남방, 고화 시절 흰색 매운맛 서방, 육행 시절 검은색 짠맛 북방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중앙 오화 시절, 그러니까 오화 시절을 시작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팔거 시절, 칠거 시절, 구화 시절, 육행 시절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각 계절에 지켜야 될 군주의 예절과 도리, 정세에 관한 내용을 전개했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오화 시절하고 대응하는 계절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화 시절의 주를 보겠습니다. 토는 수오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중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여시춘추에 보면 개하편에 나옵니다. 중앙은 토이다라고 해서 개하. 그러니까 오화 시절의 시기를 늦은 여름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서에도 보면은 늦은 여름으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주석서를 보면은 늦은 여름으로 해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계절을 시작으로 의미하는데 봄, 여름, 가을로 했는데 봄이 아닌 늦은 여름을 나타내는 오화 시절로 서두에 둔 유관편에 서두에 둔 이유가 파악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유관편의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이 방금 봤던 여기 팔거 시절부터 360일로 해서 12일씩 30기절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배속을 했습니다. 360일을 12일씩 30기절로 나눠서요. 근데 오화 시절에 속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를 이전 연구자들은 이 오화 시절에 대해서 중앙이 군의를 대표하면서 한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방위의 중앙의 시간의 중앙에 해당하는 제5의 계절, 중앙토의 계절을 당위로 상정하여 사유한 결과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관편에 서술된 내용은 이 사실을 중심으로 만상을 배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오방을 중심으로 사시와 접목을 해서 기록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공간적 인식이 시간적 인식의 영향을 끼쳤고요. 두 영역이 모호한 불완전한 혼합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중앙을 중심으로 동남, 서북 차례로 이 계절 사시와 함께 만상을 체계적으로 배당하려는 지리적 중점의 오방간이 확대된 표현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남, 서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앞서서 은상 갑골문하고 서주 청동기 금문의 용례를 보면은 동서남북 네 방위와 그 방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중앙이라는 영토적 중심 거처가 축이 구성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서주 이전의 방위적 개념이 후대에 영향을 끼쳤고요. 영토적 관점의 오방이 시간적 관점의 영향으로 점차 스며들어 확대 변천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앙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오방에 대한 인식이 심리에 담겨서 지배층이 존재하는 중앙으로부터 동남 서북의 인사 현상을 총괄하는데 동시에 자연의 순리와 일상생활의 예법, 제도를 모두 지위 조정하려는 행위로 확대되었다고 추론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중동서남북이라는 오방 인식을 중심으로 사시와 자연상의 순환, 사회 예법과 제도를 정립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방책은 더욱 정제돼서 정형화되었고요. 후대로 전해지면서 점차 중앙을 나타내는 이 토가 사시에 맞춰서 조정돼서 사계절의 중간 지점에 배속이 됩니다. 관자 40편은 분명 유관보다는 늦은 시기에 만들어졌을 건데요. 여시춘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가 가운데 왔죠.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동남, 중앙, 서, 북, 봄, 여름, 늦가을, 가을, 겨울로 배속하는 형태로 서술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오방을 중심으로 만사 만물이 배당되는 형태는 이 동주시기 출토자료에서도 어떻게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하관에서도 동방은 목, 남방은 화 이렇게 나오고요. 수호지 진간에도 나오는데 이 서주 이전 시기에 이미 체계적으로 조직된 영토적 중심의 오방 개념에서 이 만사 만물을 배속해서 사회의 질서와 왕조의 기강에 이용하기 위한 정리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방을 중심으로 만물이 배상되는 형태를 벗어나서 이 오제를 이용해서 오행 상생설, 상극설 이론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다 아시니까 상생과 상극이 있는 거를 넘어가겠습니다. 이 천수 박마탄 진묘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토는 뭐 수는 토를 낳고 이 회남자랑 대응됩니다. 그래서 오방의 만사만물을 배속하는 형태에서 오방의 이제 만사만물 배속하는 형태에서 오행 상생설로 확대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수어지 진간하고 수어지 진간 일서에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박마탄 주가는 온전한 진의 일서라고 알고 있고요. 수어지 진간은 온전한 초의 일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시대에 이미 동서남북주의는 오방의 만사만물 배당하는 방식과 함께 오행 상생 상극의 관계로 발전되었다고 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점차 정치 철학에 확대 적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기에 보시게 되면은 수독의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나오고 의복과 부절은 또 숫자는 6을 뭐 또 배속하는 형태도 나오고요. 은상시기에 중앙하고 사방이라는 오방 형태가 구축이 되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5방을 향한 제사 행위가 이뤄진 동시에 각 방위를 관장하는 책임자를 배속한 형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역시 농업이 주 생산 분야로 구성된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색에 의해서 방위적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이 되고요. 후대 전라문헌에서 봤듯이 이제 실제 고대 왕조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금문에서는 갑굴에서 보이는 동토, 남토, 서토, 북토, 중상 이 내용이 서주시기에 내려와서 동력, 남력, 중력 이렇게 영토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동주시기에 와서 오방체가 확대 발전되었고 사계절과 접목이 되었고요. 만사만물을 배속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었고 마지막에 상생 상극의 원리로까지 발전된 형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주시기에 이르러서 오방체계는 점차 여러 분야로 영향을 미쳤고요. 만사만물이 오방에 배석되었고 그리고 오제를 이용한 오행 상생 상극의 원리로 왕조의 중대사를 예측한 형태로 확대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은상시기 각골복사에 해당되는 중앙과 사방이라는 오방의 형태가 발전되어서 동주시기에 이르러서 만사만물이 각 방위에 배속되는 하나의 수평적 형태의 분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고요. 오방에 배속된 오제를 이용하여 상생 상극의 관계가 확정되며 왕조 중대사가 결정되는 또 하나의 수직적 형태의 이론이 구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